발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조음음 장애라고 해요. 근데 요새는 말소리 장애라는 말로 발음이 문제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 말소리 질환은 우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.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설소대 수술이라는 게 전신 마취까지도 필요해서 발달하면 도리 수학과 안녕하세요, 도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우쌤입니다. 제가 볼 때 네. 우쌤은 저보다 한국말 발음이 되게 네. 좋은 것 같아요. 제가요? 우리 네. TV에서 예능 같은 데서 보면 네, 네, 네. 발음 테스트 하는 거 네. 있잖아요.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네.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. 이거 아. 한번 빠르게 해보실래요? 잠깐.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등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. 근데 사실 이거 발음이 네, 네. 좀 어려운 문장이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렇게 어려운 발음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네. 그 사람이 발음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죠. 그렇죠. 그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해당 연령의 어려운 발음을 아이가 잘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발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.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발음이 되는 발음도 있고 발음이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. 도쌤 진료 보실 때 아이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발음이 안 좋아서 혹시 걱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적 있나요? 보호자분이 저한테 질문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조금 괜찮나 싶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이가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말 하고 싶어서 뭐 어쩌요?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근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. 그래서 네. 좋은 반응을 바로 해줬어야 했는데 뭐라고?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이 뒤에서 어쩌요라고 해요. 약간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웠다든지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조음음 장애라고 해요. 근데 요새는 말소리 장애라는 말로 발음이 문제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 말소리 질환은 우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. 뭐 예를 들면 구순열, 구개열, 성대에서부터 이제 입 밖에까지 소리가 나오는 과정에 있는 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청각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. 청각장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입 밖에 내뱉는 발음도 이제 부정확하게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수용 자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음 또한 같이 문제가 올 수 있고, 그리고 말실행증,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뇌신경 질환들 등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. 이렇게 원인이 굉장히 뚜렷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우리가 항상 많이 보는 것 중에 이제 설소대 단축증, 텅타이라고 네네. 하는 거를 꼭 얘기를 해야 돼요. 설소대 단축증이 있을 때 하는 설소대 수술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는 게 좋아요?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필요하다는 거의 이제 기준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거나 뭔가 지장이 있을 때인 거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설소대 수술 어릴 때, 굉장히 어릴 때 그 신생아 때 많이 하는데 이제 수유 같은 거 할 때 뭐 모유를 빤다거나 뭐 분유 그 젖병을 빤다거나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는 발음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미리 수술을 해서 이제 너무 앞에까지 붙어 있다고 하면 조금 뒤로 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. 한때는 영어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자르는 수술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.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설소대 수술이라는 게 전신 마취까지도 필요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은 이 혀를 포함한 구강, 구조, 내부 구성물들이 발달이 아직 미숙해서 그것이 이러한 발음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.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. 이제 어머니나 뭐 아버님들은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고 느낀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지를 모를 것 같고 뭔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좀 증명된 검사가 있어요. 유탭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우리말 조음음은 검사인데 이제 개정돼서 나왔어요. 그 검사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가 발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.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
그 초록창에 검색에 우리말 자음의 발달 순서라고 이렇게 쳐서 이미지에 들어가면 많이 나오는 표가 있어요. 우리도 이게 하나 띄워드리죠. 네. 이렇게 김PT님께서 이렇게 띄워드립니다.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완전 습득 연령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. 가장 대표적으로 시읒 같은 경우에는 6살 미만일 경우에는 완벽하게 발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정상 아이들에서도. 가장 어려운 자음 발음이 리을이거든요. 만 6살이 넘어도 발음이 제대로 완전히 습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발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그 표를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미 완전 습득 연령에 도달했는데 발음이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으러 병원이나 뭐 발달센터에 내원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. 이제 유치원에 가고 그 전에는 어린이집에 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.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